역시 단명의 아이콘 김갑수 배우님께서 의식분명이 되고 경영권을 뺏긴 퀸즈가 사람들이 현우를 따라 용두리로 내려왔죠. 사실 저도 이런 스토리 진행은 예상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말이 안 된다. 재벌가 사람들이 해외 도피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왜 시골에 가서 사냐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박지은 작가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용두리로 퀸즈가 사람들을 보내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그 의도가 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후반부가 되는 9화부터 퀸즈가 사람들의 각성을 위한 여행이 바로 용두리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로 치면 개왕이 살고 있는 곳 또는 나메크성 같은 거죠. 오반과 크리링이 크게 성장하고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이 되는 그곳. 눈물의 여왕에서 용두리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들 이런 생각하셨었죠? 무슨 재벌가가 저렇게 한심하고 허술하고 동네 슈퍼 사장님보다 못하냐고. 맞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허술하고 한심하게. 왜냐면 9화부터 용두리에서 훈련받고 더 강해져서 모스리 도적단과 맞서 싸울 힘을 갖추기 위해서죠. 그럼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명 한 명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주는 용두리 남자들과 어울리며 막걸리를 마십니다. 그리고 만취해서 부축받는 모습도 나왔죠. 이 모습과 퀸즈에서의 범준의 모습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범자가 울면서 술 마시자고 찾아왔던 그날도 그저 팽순이만 쳐다봤었죠. 사냥하던 날 자신은 불을 피울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불 좀 피워보겠다는 수철을 탓하며 그저 현우가 돌아오면 맡기자는 말만 했습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범준의 성격은 남을 믿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집에서 맨날 혼자 팽순이 키우고 대형 퍼즐 맞추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범준이었죠. 수철 해인과 어떤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만들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범준입니다. 단순히 막걸리 좀 먹고 취해서 인사불성된 장면뿐이었지만 범준은 용두리에서 마셔보지 않은 잔에 마셔보지 않은 술, 함께 마셔보지 않은 사람들과 마셔본 적 없는 주량에 취하고 그들에게 몸을 맡기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것 같습니다. 범자가 술 가지고 왔을 때 팽순이가 불쌍하다며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시고 수철이 불을 피워보겠다고 했을 때 될 때까지 해보라며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우의 아버지에게 이장의 리더십을 배워 자신의 형 범석을 퀸즈의 경영자로 다시 데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의 아내 김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범준보다 더 심하죠. 혜인에게는 미움을, 수철에게는 잘못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용두리로 내려가기 직전 현우 엄마에게 했던 말, 그저 어떻게든 돈 좀 더 뜯어보겠다 온 거라 생각해 용두리에서 온 현우 엄마를 괄시했죠. 하지만 용두리 이장의 아내, 경운기도 몰고 슈퍼도 운영하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용두리 슈퍼우먼에게 아주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아들을 혼내는 방법,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슬픔을 떠나보내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현우 엄마에게 배우고 혜인과 화해의 싹을 틔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동네 아줌마들과 어울리며 자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범자입니다. 범자는 예고편에서 가장 많은 단서가 나왔는데요. 범자가 장국영 닮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네, 그렇습니다. 용두리 F4, 용두리 장국영에게 반해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퀸즈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범자였죠. 모슬이 싫어하고 의심하고 현우에게 의지하고 슬프면 오빠랑 술 마시고 그런 그녀에게 부족한 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사는 것이겠죠. 용두리 장국영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잘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감히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범자는 누구보다 장국영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되어 그를 공략해 네 번째 결혼에 성공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큰오빠 범석을 초대해 진짜 퀸즈 가족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범자느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혜인은 현우와의 사랑과 건강을 얻어가야겠죠. 일단 예고에서 고등학교 시절 현우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mp3에 자신의 이니셜이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눈치 못 챈 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반창고를 붙여준 사람이 현우였다는 걸, 해병대 캠프 사진을 보고 더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현우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하고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동안 시달려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우가 진짜 운명의 상대라는 걸 알고 두 사람의 만남이 기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치병을 치료하겠다는 기적과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현우 가족의 사랑을 받고 병세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뭐 이쯤 되면 홍혜인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수철이죠. 이들 중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방법을 현우 가족들에게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저앉아 울던 걸 멈추고 다혜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지 않을까요? 언젠가 그가 했던 말, 엄마 아빠 욕은 참아도 다혜와 건우 욕은 참지 못한다. 그 말처럼 수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혜와 아들 건우니까요. 지금까지 누나 이겨보겠다고 하던 뻘짓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퀸즈 경영권은 넘어갔고 그걸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현우니까 어차피 퀸즈 경영권 넘어와도 이제는 깔끔하게 누나에게 넘겨줘야겠죠. 수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그는 지금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고 지금 잠깐 크게 넘어져 울고 있었을 뿐이죠. 여기서 포기할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목표를 향해 달릴지는 수철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그는 다혜와 건우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퀸즈가 사람들이 경영권을 잃고 용두리로 내려온다는 다소 황당한 스토리 진행을 보고 저의 해석을 곁들인 스토리를 예상해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용두리라는 지명도 특이하잖아요. 용의 머리. 지금 퀸즈는 홍만대라는 용의 머리를 잃은 상황이고 어찌할지 몰라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슬이의 옆에서 홍만대 회장을 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용두리에서 제대로 각성해 엄청나게 강해져 모슬이와 싸우고 퀸즈를 제대로 경영해 갈 힘, 그리고 가족들끼리 의지하고 믿으며 사랑하고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예상했던 스토리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밌고 궁금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범자 장국영 러브 스토리가 너무 기대되는데 여러분도 기대되는 인물의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